오늘 이 주제가 정신분석과 관련된 가장 기본 지식부터 이 정신분석을 응용할 수 있는 꼭대기까지 아우르는 아주 압축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배경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미술치료를 전공한 여러분들이 신화를 심층적으로 깊이 이해하려면 내가 어떤 것을 먼저 주목해서 차근차근히 접근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의 노하우를 여러분한테 전해드릴 겁니다. 그 방향을 한번 잘 따라가 보시면 대단히 난해하고 전 세계에 열려있지만 접촉하기 간단치 않아요. 신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생생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신화를 정신분석 관점에서 해석하는 방법, 중요한 것만 내가 맥점을 짚어서 전할 테니까 의문이 나는 게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세요. 이게 과연 내 삶에 활용할 수 있는 나의 어떤 보물섬은 그 창고가 될 수 있는가? 신화를 해석 또는 분석할 수 있는 그 능력, 신화에 대한 정신분석적 해석은 아주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거를 습득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을 치료하는 그 장에서 대단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신화 분석 하나만 가지고 평생 이것만 하고 싶은데, 이거 말고 또 정신분석의 유혹적인, 매력적인 그런 끌어당기는 주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신화 분석을 한 7년 하고 강의도 한 4, 5년 하다가 접어뒀던 그런 주제예요. 신화 분석을 습득하는 그 순서 과정 안내를 할 겁니다. 일단은 정신분석에 대한 기본 지식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기본 지식이 있어야 신화를 정신분석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정신분석 관점에서 해석한다는 말에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것에 잠재된, 보통 사람은 모르는 무의식적 의미를 발견해내서 세상에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정신분석 기본 지식에 내가 경험한 프로이드의 그 정신분석, 이거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대 정신분석, 그 다음에 유기한 분석, 이 세 가지 장르의 정신분석 베이직을 여러분이 습득하게 되면 여기다가 신화 분석하는 방법만 알게 되면 곧바로 연결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화 분석을 하는데 도대체 이거를 어떤 방법만에 의해서 또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것을 접근해 갈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거, 그거는 꿈 해석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해석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되면은 그 방법을 그대로 이용해서 신화를 꿈 텍스트로 딱 간주해가지고 꿈을 해석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신화 텍스트를 해석해낼 수가 있어요. 신화와 정신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신화학자들한테 초대를 받아서 자신들은 이 신화의 심층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을 모른다. 정신분석가로서 신화 분석하는 방법한테 도움을 달라 해가지고 연구하는 팀이 합류하게 됐었는데, 2년 같이 연구하고 내가 혼자 한 3, 4년 한 7년 연구해가지고 나오는데, 내 혼자서 이 과정을 거칠 때는 시간이 몇 년 걸렸지만 여러분한테 방법을 알려줘서 여러분이 방법만 그대로 습득하면은 정말 꿈의 속만 할 수 있으면은 그냥 전 세계 신화를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내 방식. 꿈의 해석을 하는 방법이 가장 핵심이에요. 이 꿈 해석을 하고 꿈 해석을 한 그 능력을 가지고
곧바로 신화를 가지고 꿈 해석하듯이 해석할 때 조금 낯설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참고가 되는 아주 좋은 그 우분이 있는데 그게 예술작품 분석입니다. 예술작품을 분석하는 방법, 그것도 자 이거 잘 들으세요. 꿈을 해석하듯이 예술작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꿈 해석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예술작품을 어떻게 심층적으로 해석하지 이 방법을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신앙을 분석하면서 평생 연구를 하면 역사에 남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꿈 분석은 내담자 분석하는데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평생 갖고 있었지만 내가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려면 신화 분석에 관심을 기울이면 훨씬 더 그게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신분석의 배경 지식을 습득하고 꿈 해석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꿈 해석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이디안 꿈 해석하고 용이한 꿈 해석 그 두 가지. 거기 하나 더 덧붙인다면 현대 정신 분석과 관계돼 그 관점을 조금 보충하면 되거든요. 요걸 통해서 저기 접근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신화 분석이 한국의 신화, 뭐 동양의 신화, 유럽의 신화, 전 세계 어떤 신화든지 다 잡으면은 곧바로 하나의 작품처럼 새로운 분석이 생성이 된다. 아티클이 형성이 되고 책이 형성이 되고 그 자체 아주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독특한 작품이 형성이 돼요. 많은 분들의 경험에 근거해서 한 가지 전하시는 가장 큰 아움. 자, 전달됐죠? 예. 소개할 힘은 없지만 시간도 없고 정신분석은 무엇인가?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건 정신분석의 스페셜티, 이거는 무의식이에요. 이 무의식은 이건 정말 너무나 넓어요. 그래서 정신분석 110년 동안 이 무의식을 탐구해가지고 무의식이 대단히 많은 거를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인간한테 무의식은 인간 정신 구조상 대단히 넓은 영역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 기본 지식을 습득할 때 일단 여러분은 이 무의식에 뭐가 있는가, 또 무의식의 종류, 특성, 유형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소화해내면은 그게 여러분의 그 자체가 전부 무의식과 관계된 여러분이 소화한 거는 그 자체가 노하우가 돼요. 개인의 노하우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만의 어떤 비밀 지식이 되는데 무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접촉하고 뭐 이거를 어떻게 그 좋은 쪽으로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변형시켜서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 방법을 연구하는 게 정신분석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연구하면은 곧바로 증상 치료를 들어갈 수 있고 꿈 해석을 할 수 있고 작품 해석, 신화 해석 있다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있는 분들이 개개인이 다 어떤 인연이 되면 무의식을 세상에 전하는 좋은 선생님들이 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목을 해보습니다. 무의식의 특성 그냥 짧게 무의식은 무시간성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오면은 나한테 내 나이가 40대 초반부터 이렇게 가장 인상을 했는데 근데 60대가 되니까 찾아오는 분들의 나이가 내 나이 변동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30대 분들이 오고 40대 분들이 오고 이제 50대 분들이 많이 또 오기도 하고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오는데 그분들이 한번 찾아와서 삶의 힘듦을 호소할 때 그것에 그 힘듦을 만들어낸 근원은 30년, 40년, 50년 전 원인 그 배경에 깔려있는 거거든요. 그대로 갖고 와요. 자, 그래서 정신분석가는 어떤 분이 어떤 힘듦을 호소할 때 그분이 가장 오리진에 해당하는 그 근원에서 도저히 무의식의 방어기제에 갇혀가지고 접촉할 수 없었던 그 무의식을 곧바로 읽어내요. 그분이 표현하는 의식의 원혼을 무의식의 원혼을 같이 듣습니다. 왜 근데 그게 가능하느냐? 무의식이 무시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50년 전의 것도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처럼 곧바로
느끼게끔 뭔가 전달되는 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류의 의식도 이 무시한 성 때문에 신화 분석할 때 2000년 전의 신화, 3000년 전의 신화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 뭔가 느낌을 가지고 막 뭐 어떤 소리가 들려요. 그럼 여러분 보면 막 이 들리는 거 표현하면 그냥 그 자체를 하는 작업이 돼요. 무시간성 때문에 신화 분석도 가능하고 꿈 분석도 가능하고 치료도 가능하고 이게 무시간도 항상 반복해서 회귀하거든요. 근데 그 3, 4, 50년 전에 개인 사적인 무시뿐만 아니라 민족 차원에서 또는 인류 차원에서 1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전에 그 인류의 무식도 반복해서 회귀해가지고 어떤 것이 그 시대에 어떤 요건 때문에 이렇게 회귀했는가 그 회귀한 결과물 보면은 그 무식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저게 그 시대에 그 이전 시대에 어떤 것이 지금 회귀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걸 문제 해결을 하고 막 올라왔구나 뭐 이런 걸 알게 돼요.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 전하려고 했는데 무식은 의식으로 올라올 때 자기의 정체를 아주 무슨 논문으로 표현할 수 드러내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방식으로 드러내는데 하나는 상징의 방식이고 또 하나는 변장된 모습으로 드러내요. 이 변장된 모습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게 신화가 아니라 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꿈에 속하는 방법만 잘 습득하면은 신화는 변장이 좀 덜한 편이에요. 그래서 꿈의 성 능력을 습득한 사람은 신화 해석을 이 두 가지 이거를 해독하는 능력만 마스터하면 신화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그 접근하는 방식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무의식에 접속하는 통로 많은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를 제대로 찾아서 제대로 두드려야 여러분이 무의식 공부하는데 좋은 매개처럼 뭐가 뭔지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경험적으로 가장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좋은 통로는 꿈이에요. 자, 이 꿈이라는 통로를 어떻게 그것으로 내가 내 자신의 무의식을 발견하고 내 다음자의 무의식을 발견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건 여러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두세요. 이 꿈에서 능력이 되면 신화를 딱 보면은 이 신화에도 그 고대시대의 집단무의식 이런 게 많이 드러나 있거든요. 곧바로 접속해서 변형을 풀고 상징을 풀고 해가지고 그 안에 무의식이 들어가는 게 그냥 어렵지 않게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2000년, 몇천 년을 걸러가지고 또 하나는 예술작품. 예술작품이 보통 우리가 이 사회적 매너를 중시해가지고 생존에 대한 어떤 배려를 통해서 관계하는 의식의 질서보다 훨씬 자유롭게 의식이 또 표현되는 예술작품이라서 여러 가지 이제 루트가 있는데 여러분한테 추천할 수 있는 게 오늘 신화와 정신적 주제로 여러분이 작품은 많이 아마 접촉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유기적 연관성이 있고 그 중에 베이직은 이거다. 전달됐죠? 의식의 유형 이거 앞으로 계속 공부하실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자신의 내면에 뭐가 있는가. 여러분 개개인의 무의식을 지금은 집단 무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한 분이 인생은 이거다 하면 모든 분이 다 동의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지금 개인주의 시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해도 불과 50년쯤 전에 또는 30년 전 저기 어디 남쪽 지방에 누군가가 도둑이야 그러면 우리 전 국민이 같이 도둑이야라고 관심을 잡고 그냥 어떤 사람이 이것이 옳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 그냥 명목적으로 순종하고 이렇게 살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 누군가의 개인을 도와주려면 개인 무의식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고 사회무의식이라는 것도 필요한데 이 사회무의식이 정신분석 맥락에서도 필요하지만 그게 고대인들이 갖고 있는 고대적 사고관을 여러분이 알아야지 신화를 알 수 있는데 고대적 사고관에는 이게 존재하는 지금 나는 오늘 이 건물에 들어와 가지고 대단히 정말 새로운 경험을 했거든요. 이 건물 자체가 나한테 이 사람 신선한 아트 같은 느낌을 주고 뭐가 있네.
그 고대인들은 주로 애니미즘 속에서 살았었는데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정령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과 그 환경과의 그 사이에 어떤 뭔가가 교류가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는 에너지가 완전히 눌리고 어떤 환경에서는 에너지가 피어나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자기한테 맞는 사람하고 있으면 에너지가 막 같이 피어되고 뭔가 자기를 압도하는 사람한테 오면은 그냥 거기서 그 사람의 기운이 눌리게 되고 이게 정령과 정령 사이에 그 에너지 기운이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히 민감했던 시대가 고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주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민족문식, 뭐 집단문식 이런 거 두루 알수록 신화를 분석하는데 그 깊이가 대단히 부부해진다. 일단 요 정도로만 이거 소개하니까 사실 되게 시간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짧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무의식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탐구해 가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비범한 존재가 돼요. 무의식을 소화해내는 분들은 비범한 존재예요. 영혼의 무게감이 가지고 있고 자부심도 대단히 높아지고 그 분야에 대단히 권위 있는 독보적인 뭔가를 지닌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직업적 능력이나 직업적 이런 것이 대단히 올라가요. 사회적 측면에서. 그게 이제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서 나중에 상담을 하더라도 그 상담 능력의 질이 이렇게 올라가요. 똑같은 뭐 미술 치료가 이게 아니라 그건 의사하고 동등한 대접을 받는 이렇게 똑같은 그 시간 플랜을 갖고 있는. 난 내가 경험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신화를 왜 뭐 주목해야 되는가? 하여튼 여러분 신화는 그냥 그 시대에 집단원들이 이 신화를 가지고 일종의 불안을 해소하는 기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불안을 해소해주는 그 신화, 이 치료적 기능도 했고, 정신을 응집시켜서 안정시키는 기능도 했고, 그 사람의 정체감을 주는 기능도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목표, 이런 것들을 주는 기능을 대단히 많은 기능을 했는데, 이 기능들이, 그럼 21세기 지금 살기도 나한테 이게 뭐가 필요하냐? 그 20세기 전에 외국의 그런 것들이 나한테 어떤 유틸리티가 있는가? 질문을 던지세요. 정신분석 배경기식에다가 꿈 해석을 해가지고 신화 분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 예술작품 분석을 하는 능력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것을 보물을 쉽게 내 것으로 접촉할 수 있는 거예요. 생생하게. 본장에서. 책을 읽으면서 책에서 설명한 거에 하려면 내 것으로 만들어 더 많이 되는데 신화를 통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인생을 정리했구나 라고 불과 한쪽짜리 페이지에 신화는 길지 않거든? 한두 페이지예요. 신화 한두 서너 페이지 길어가요. 그것 속에서 그 2000년 전에 인류가 갖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의 정신을 응집시키고 치유하는 비법도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신화의 가장 대표적인 게 영웅신화와 창조신화, 이게 되게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웅신화, 이거는 왜 여러분한테 가장 주목하냐면 영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이 시대 영웅이 뭔가, 신이 뭔가라는 말까지 나와요. 영웅이 뭔가, 또는 구원자가 뭔가, 구세주가 뭔가. 이거는 옛날에는 타고날 때부터 뭐 사람보다 뭐 몇배 힘이 있었고, 태어날 때 무슨 뭐 바위를 들어오려고 뭐 적을 붙이려고 뭐 괴물을 처치했고, 이게 다 메타포예요. 21세기 또는 19세기 말에 정신분석이 인류 역사에 드러난 다음부터 정신분석의 영향에 의해서 오늘날 영웅은 정신분석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해요. 이게 보통 상식적 관점에서 영웅은 어떤 민족이나 집단을 위기에서 구원해가지고 집단에 비범한 에너지를 주는 그런 존재. 그게 영웅이거든. 보통 정신분석에서는 태어날 때 보통 사람보다 센 경험을 해가지고 보통 사람처럼 어울렁 더울렁 살기가 간단치 않은 존재들이 한
적지 않거든. 그런 존재들의 상당 부분은 증상 속에 묻혀서 인생을 그냥 이렇게 이러저러 막 오염도 시키고 이런 스스로 고통도 당하면서 살다 가요. 그런데 그것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어떤 그거 컴플렉스라고 해도 좋고 하여튼 어떤 무의식의 어떤 힘인데 그 무의식의 힘과 대결해서 그 무의식의 힘을 자기 것으로 만든 존재. 이게 영웅이에요. 정신분석학 이후에 영웅이라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이 어떤 존재인가? 한번 떠올려보세요. 자기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해서 보통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비범한 어떤 능력을 자기가 만들어내가지고 그 집단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서 구해주는 존재. 이런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이 그 신화에 주목하게 되면 그런 인물들이 보여요. 소위 역사에 등장하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존재들, 그분들이 하나같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지독한 병자들이야. 여기 종교에 너무 경직된 분들이 있을까봐 내가 말을 조심해서 하는데 대표적인 분 누가 있을까? 부천 어떻게 하셨어요? 맞췄습니다. 오, 그거 얼굴은 적은데. 네, 부천에. 축하드려요. 네. 부천이면 태어난 지 불과 일주일인가 그동안 친엄마가 세상을 떠나가지고 그 초기에 트라우마가 됩니다. 그게 전형적으로 사춘기 때 그 트라우마의 증상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갖고 왕궁에서 온갖 좋은 것을 다 해주고 그 좋게 살게 만들어 주려고 막 노력을 해도 아무런 효능이 없어가지고 자기 그 원초 불안, 원초 상처를 치유하려고 현재를 따라서 숲속에 들어갔어요. 네 분의 선생을 만났죠. 주목할 만한 비범한 에너지, 지금 네 분의 선생을 만났는데도 그 트라우마가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 네 분한테 받은 거를 잘 이렇게 해가지고 고비를 넘어서 증상을 치유하고 거기서 얻은 결과물 세상에 좀 또 무슨 말? 또 있잖아요, 유명한. 예수님입니다. 첫 태어난 환경이 지독하게 힘든. 대개 정신적인 역사에 뛰어난 분들이 다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정신분석을 알기 이전에는 그걸 해석하는 방법을 몰랐는데 정신분석을 하고 나니까 저분이 저 고비를 넘어서 비범한 능력을 가지게 됐구나. 비범한 능력을 습득하려면 그 비법이 뭔가 이것도 신화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영웅 신화 같은 것만 이렇게 봐도 여러분이 이 개개인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그 시대 영웅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되는구나. 치료의 하나의 공통된 비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저렇게 돼야지 바닥에 추락한 병자로 완전 사람한테 개무시당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지내야 될 존재가 완전히 땅에서 다시 올라오는구나. 그 비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용의 영웅, 프로이드 선생의 영웅, 용 선생의 영웅, 이게 다 나름대로 다 여기서 나름대로 방법을 전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을 전해주지만 이게 여러분한테 실감이 안 날 뿐이에요. 21세기 한국에 실감이 안 나는데 그 실감이 이렇게 접촉하는 경험을 여러분이 하게 되면은 그때는 달라져요. 그때는 자, 이 프로이드도 초기 주로 유년기 컴플렉스 극복하는 과정. 그래서 뭐 이건 여러분이 많이들 봤을 거예요. 자, 이게 용의 지도예요. 여기에서 여기로 지나가는 접근하는 방법. 요건 200만 년의 인류의 지혜가 담긴 보물창고가 여기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 공부했을 거예요. 공부했죠? 내가 공부한 걸 알고 이 과정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별 자아가 인류의 그 민족무의식의 보물창고에 도달하는 이 과정을 가려면 영웅 신화에 나오는 영웅이 걸었던 길을 가면 돼요. 네. 그러려면 이 괴상하게 생긴 이것도 통과해야 되고 이것도 통과해야 되고 이것도 통과해야 되고 누군가를 만나야 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험난한 뭔가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누군가를 만나야 돼. 그 누군가는
전 보는 사람 귀인을 만날 자식이구나. 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정체분석에서는 기인이 나오거든요. 기인이. 그게 소위 말해서 추락한 존재, 컴플렉스 때문에 이제 인생에 즐길 가능성이 없는 그런 존재. 희망 없는 존재들이 바닥에서 구원해주는 비범한 에너지를 찾아주는 그런 존재를 만나지 않으면 영웅이 되지 못해요. 영웅이 된 사람들은 스스로 영웅이 된 사람 없어요. 이 얘기를 종교의 어떤 그 교주님한테 대입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꾸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항의를 하게 되거든. 교주님도 반드시 도움받은 에너지를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도움받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분이 세상에 주목받게 되면은 영웅이 영웅같이 안 보이거든. 근데 그 영웅을 키워낸 아주 독특한 에너지를 지닌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 분을 보통 조력자라고 얘기를 하거든. 조력자, 정신분석가 이런 분들은 그 자체로 영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주는 기인이야. 기인들은 상식적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무의식의 에너지를 치료한 또 그런 분들이거든. 프로이드 선생의 영소 발달 그랬대요. 요게 내가 내담자가 오면은 내담자의 언어를 경청하면서 내담자를 진단하는 하나의 배경 지식이 되는 프로이드 선생한테 전수 받은 지식이거든. 여러분들도 이 그래프, 나는 오늘 이 그래프 하나 설명하려고 처음에 내가 생각했는데 이 그래프 하나 설명하는데 2시간 다 가거든. 영웅이라고 하는 게 이게 개인의 정신 발달을 가졌는데 이게 유년기예요. 네. 유년기에 대한 기억은 억압이 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유년기 때 여러분이 무슨 경험을 했는가? 좋은 경험도 하고 좀 아픈 경험, 힘든 경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어떤 독특한 정신의 그 구조를 형성하는데 이것을 요때 뭔가 그 결핍된 거를 채워달라고 막 요구하는 시기가 사춘기거든요. 결핍된 걸 채워달라고 이렇게 뭔가 기분이 이상해. 삶의 무드가 바뀐 것 같아. 왜 이렇게 내가 공부도 잘 안 되지? 내가 왜 이 관심이 자꾸 딴 데로 가지? 이러면서 이런 이 힘듦을 원인도 모르게 경륜을 시키고 이 시기에 다행스럽게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사람의 힘듦에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 시기에 겪었던 부모가 해주지 못한 에너지, 그게 부모보다 적어도 비범하고 센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한테서 받은 걸로 보충이 돼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로 나머지 평생 살다가요. 이러저런 일을 하면서. 근데 보통 찾아오는 사람은 의식점에서 찾아와요. 의식점은 20대일 수도 있고 3, 4, 50대 될 수 있거든. 이때 딱 들어오면서 이분이 호소하는 힘듦, 주로 이때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이것만 기억하거든. 그런데 정신분석을 공부하게 되면 지금 요건 2, 3, 4, 50대 이건 사춘기예요. 요 2, 3, 4, 50대 이때 이분이 힘든 얘기할 때 정신분석한 요거를 들어요. 이거를 무슨 도식적으로 무슨 논문 쓰듯이 들으면 안 돼요. 이게 그냥 자기가 직접 경험도 하면서 체험 무의식과 만난 것을 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분의 전체 히스토리가 꿈 분석 하나만 해도 집단 꿈 분석에 집단 매주 이걸 하는데 전혀 처음 만난 사람들 꿈 하나만 내놔도 그 사람의 인생 반편도 같잖아요.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고, 이게 이 2단계 발달,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거는 신화 분석을 할 때도 그대로 내가 써가지고 그냥 텍스트를 그대로 방법론으로 활용을 했어요. 지금 우리 이 시기에 여기가 근대사고 이게 현대고 이게 고대예요. 근데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이 시대에 딱 올라와가지고 뭐 이러저런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야, 이 문제 어디서 생긴 거지? 했을 때 이 문제의 근원을 사람들 여기까지밖에 못 찾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길 때 여기까지밖에 못 찾는데 기인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비범한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여기에서
있었던 에너지를 쫙 끌어다가 이 문제를 풀어요.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가 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정신분석, 그 프로이디안 정신분석 기초를 잘 알게 되면, 저기 억압돼서 기억도 안 나는 유년기, 그때 일하고, 그 사춘기, 이런저런 일들이 막 그냥 이런 발생했던 사춘기 또는 청춘기, 그 시기 것들이 현재 지금의 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한 정리를 하게 되면 신화 분석하는데 기본 틀을 여러분이 자기 것을 마스터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현재 여러분이 접촉하는 그 어떤 문제가 되는 주목받는 신화에서 보통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기억하는데 정신분석을 공부한 신화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자원을 끌어다가 쫙 해석을 드리는 거야. 깜짝 놀란 사람들이. 저거는 비범한 상식을 넘어서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만 하고 싶었는데 다른 게 더 하고 싶어서 나는 이걸 한 5, 6년 정도만 내가 몰두하고 딱 보관하는 차원인데 이 중에서 누가 나타나면 신화 분석해가지고 인류사의 그 2000년, 3000년 또는 원 시대까지 한 10,000년 정도 보통 신화 분석가들은 그 200만 년이라고 하는데 인류사의 200만 년 이 역사를 쫙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그냥 요새 매스컴에 한국의 신화 이거 전부 그 피상적인 표면적이고 의식적이고 얕은 내용들이거든. 그것의 그 저력을 이렇게 한번 쫙 비범하게 드러내는 누군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존 능력하고 결합시켜서 하게 되면 대단한 창조성의 결과물이 나옵니다.